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트로토피아 게스트로는 미스 트롯의 2에서 선을 한 홍지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홍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을 열심히 준비 중인 트롯 바비 홍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홍지윤 씨 약간 통통하게 나와서 네. 살집이 좀 있는 푸석한 느낌인 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애기애기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안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저를 접하신 이제 분들이 실제로 보시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키가 작고 날씬하시네요라는 말을 많이들 해주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키가 되게 크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키가 좀 커 보여요. 네. 네. 애칭 부자인데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애칭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트롯 밥이라는 애칭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저의 그 수식어, 저를 이제 표현할 때 트롯 밥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준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 트롯 밥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홍죽이라는 그 애칭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도대체 홍죽이라면 어떤 뜻일까? 그게 아마도 그 개죽이라고 그 강아지가 웃고 있는 그 짤을 합성어로 해서 만든 그 단어인데 어느 라디오에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 모습을 팬이 이제 캡처를 해서 이거 약간 그 개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해서 홍죽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짱 지구대라는 팬카페가 생겼던데 그게 되게 오래전부터 생겼었다고요? 네. 제가 미스트롯2 나가기 전에 타 플랫폼에서 그 잠깐 BJ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팬카페예요. 아, 어떤 의미예요, 윤짱 지구대가?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지윤이를 지켜주자. 아, 그래서 윤짱 지구대입니다. 네. 자주 들어가서 소통하고 해요? 팬들하고? 저는 맨날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많이 보고 틈틈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좀 되게 인상적인 게시글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건 저의 노래를 듣고 치유를 받으셨다는 분들, 뭐 마음의 상처나 뭐 여러 가지를 치유를 받으셨던 분들의 글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왜냐면 사실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음악으로 치유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뭔가 공감이 가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지윤 씨를 치유해줬다는 음악이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딱 두 곡이 있는데 한 곡이 조항조 선배님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 라는 노래랑요, 하나가 이제 김영윤 선배님의 울지 마라 세워라 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너무나 그 당시에 저를 울렸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상처가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힐링곡이네요. 동생 홍주연 씨도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주목받은 실력파 가수라고 들었어요. 네. 주연이도 이제 뭐 너목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이스 코리아에 나와가지고 네. 조금 꽤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 노래 잘하는 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노래를 못 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서 저는 그쵸.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네. 그거를 이제 동생이 보고 똑같이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동생은 그러면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해서 낸 노력파예요? 동생도 어떻게 보면 노력파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동생이 노래했을 때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갭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연습 벌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에 딱히 흥미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면은 잘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요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노래들을 이제 했는데 사촌 언니를 따라서 우연히 그 판소리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판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뭐 혼자서 뭐 신봉사도 됐다가 심청이도 됐다가 심청전을 보러 갔었어요? 판소리를? 그때 심청전은 아니었고 그냥 공연을 보러 갔는데 때마침 그 소리꾼 선생님께서 심청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매력 있는 장르다. 난 저거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 판소리라는 장르가 좋은 대학교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악으로 네. 전공하겠다.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13살 때. 와, 되게 네. 일찍 진로를 정했네요. 네.
애창곡이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왓지윤이라는 디지털 싱글을 냈기 때문에 왓지윤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네. 짧게 한 소절만. 짧게 부르면은 행복을 주기 위해 왓지윤, 기쁨을 주기 위해 왓지윤, 여러분과 즐기러 지윤이가 왓지윤. 이거를 제일 많이 부릅니다. 예, 진짜 통통 튀네. 나를 신나게 하는 게 노래라고 그랬는데, 네. 예,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이 있었는지. 네, 왜냐면 제가 동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전국 대회에서 막 대상도 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실 판소리도 저희 엄마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겨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타고났다는 거네. 근데 저는 그만큼 또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네. 진짜 그러면 본인의 어떤 태어난 재능에다가 연습까지 겸해가지고 이제 지금에 네. 이르는 거네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엔 그러면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그 말괄량이 약간 쾌활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그냥 분위기 메이커 같은 네. 학생이었구나. 반에 한 명씩 있는 그런 약간 정신 사나운 애 그런 애였어요. 네. 차분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그럼 같아요. 인기는 많았겠다, 친구들한테. 아, 의외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겸손의 얘기 아니에요? 아유, 혹시? 아니에요. 흥부자, 이렇게 막 도도구 이런 친구들이 원래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런 걸 남자인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럼 먼저 막 마음에 드는 남학생 있으면 먼저 가서 막 쪽지 주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쪽에는 흥미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판소리 레슨 받으러 갔기 때문에 네. 오래 했는데 왜 그만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딱 붙고 나서 1년 동안 학교가 안성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왔다 갔다 할 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은 서울에 계셨고 제가 레슨을 갈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저 혼자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운이 나쁘게 약간 목 발성에 문제가 생겨서인지 성대 낭종이 와서 아이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쉬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쉬던가 아니면 수술을 받던가. 근데 수술을 받으면 지금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로 변할 수가 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제가 그냥 쉬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소리를 쉬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겠다 그때. 너무 엄청 거의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네, 것 같은데 너무 그 당시.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또 더 힘든 건 그렇게 쉬다 보니까 같은 동기들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력도 퇴보하고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때 엄청 떨어져가지고 다시 국악을 시작하는 그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악을 아예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놔버리는 게 가능했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 팀으로 보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 때문에 이 키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민폐라고 생각이 들면서부터 노래하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남 눈치도 신경 쓰이고 이러면서 확 놔버렸던 것 같아요. 국악을 그만두었을 때 아이돌 연습생이 됐더라고요. 네, 국악을 놔버리고 제가 음성 치료를 병원 다니면서 음성 발성 치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보컬 트레이너한테 발성 치료를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발성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너는 가요 쪽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그때 영상을 트로트 영상 짠짜라를 불렀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찍으셔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기신 거예요. 제 자료를. 그래서 그쪽 회사 기획사에다. 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이 친구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생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거기에는 데뷔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한 명, 두 명씩 이제 모이기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돌이 아니었고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비치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명이 활동을 하는 그냥 노래만 하는
그룹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없이 그냥 노래만 네. 하는 그런 네. 그룹으로 활동할 뻔했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당시 그러면 걸그룹이나 이런 걸로 따로 어떤 밴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데뷔를 한 건 아니었네요, 그죠? 네, 그때도 이제 데뷔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아예 연습 생활을 끝냈었죠. 아, 다리는 또 왜 다쳤어요? 그때도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음. 거기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다가 음. 제가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연예인은 나랑 안 맞는다 네. 하고 이제 아예 마음을 접었던 상황이었나 보죠? 그때 이제 다리도 다리인데 사람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사실 이 부상이 저는 다리가 잘못될 것 같아서 뭐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신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아무도 괜찮냐고 안 하고 다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거가 내가 잘못한 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뭐 이 연예계가 이런 바닥이라면 나는 안 하고 싶다 해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럼 부상을 그러면 그때 당시 좀 크게 입었었어요? 그때 첫 화 찍기 전에. 네. 연습하다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다리가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가 부러진 거면 사실 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제 병원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불안함에도 엄청 시달리면서 살았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걸 그러면 견뎠어요? 그 시간을? 그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집 밖을 안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이거를 걱정을 계속 이렇게 키워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세상을 좀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람을 마주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면세점. 인천공항에서 면세점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면세점 안에서도 너무 좋은 동료들도 만났고 생각보다 공항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다 여행 가는 그 설레임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친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좀 많이 회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하다가 미스트롯 2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 1 때 연락이 왔었어요. 시즌 1 때. 근데 제가 그때는 다리가 완벽하게 낫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무대 공포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싶어서 시즌 1 때는 제가 더 회복하는 데다가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근데 이제 시즌 2 때는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용기 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즌 2 때는 제가 직접 지원을 해서 나갔어요. 회사나 이런 데에서 도와준 건 아닌데 네. 본인의 의지로 네. 좀 기분이 좀 더 다를 것 같은데요. 각오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갔거든요. 그리고 원래 트로트를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이돌 연습생일 때도 대표님한테 저는 트로트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일찌감치 그럼 트로트를 네. 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리의 어떤 국악 이런 쪽하고도 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약간 그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주 자랑스러운 가인 선배님께서 네. 1등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도 가인 선배님이 저렇게 이제 1등을 했으니 나도 가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네. 송가인 씨가 선배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그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좀 얼굴은 서로 알 것 같은데 몰랐나요? 이게 학번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교수님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뭐라고 들었어요? 송가인 그때는 이제 언니가 본명으로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그 당시에도 언니가 이제 미스트롯 전이니까 좀 무명이셨을 때였어요.
너도 은심이처럼 그렇게 힘들게 가수 생활해서 아주 좋은 시민 같죠? 네, 분명히. 힘들게 가수 생활 할 거냐. 너도 그렇게 국악 때려치고 그렇게 하면 너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를 거다. 라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가인 언니 완전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안 하겠네요. 이쪽으로 온 걸. 저는 너무 오히려 더 제 안에 있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박경희를. 그러니까요. 저도 봐도 잘 어울려요. 근데 트로트가 요즘에 워낙 대세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반응이?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장르가 트로트다 보니까 엄마 친구분들, 아빠 친구분들이 다 트로트를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더더욱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악하고 트로트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각각의 매력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악의 가장 큰 매력은 국악은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서 자기만의 그런 느낌과 그런 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국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성음과 매력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스산한 그 면도 있잖아요. 네. 되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오랜만에 TV를 보다가 국악 방송을 봤는데 절대 가요에서는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한스러운 느낌과 정서를 국악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보적인 매력을 국악이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로트는 사실 이제 이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트로트잖아요. 그 그쵸. 남녀노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가 전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슬픈 노래는 또 슬픈 노래대로 굉장히 한이 있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국악과 트로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끌려요? 저는 트로트에 더 끌립니다. 방황하거나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그런 좌우명이 있어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좌우명.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해야 더 나은 미래가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자. 네. 미래를 생각하자. 네. 왜냐면은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과거보다 미래가 더 긍정적이고 자기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많이 집착하지 아팠고, 말고. 예, 좀 그러니까 미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오늘보다는 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네.